나 오늘도 약 먹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띵하지? 경북 안동에 사는 78세 최인규 어르신은 이 말을 하루에 3번은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밥 먹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3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고 어르신은 이제 약 없이는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런데요. 딱 한 달 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약을 끊은 지 보름이 지난 상태에서 말이죠. 담당 의사는 기계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한참 말이 없었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단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양파를 자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볶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먹는 양파 하나가 수십 년간 괴롭힌 고혈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최인규 어르신은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을 땐 하루 10시간씩 논밭을 누비셨고 90이 가까운 아버지를 혼자 봉양하며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낼 정도로 강단이 있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60이 넘으면서부터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끔은 세상이 핑 도는 느낌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서 가슴을 쥐고 한참을 앉아 계신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상태면 언제든 뇌출혈이 올 수 있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약을 3종류씩 드셨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럼증은 조금 줄었지만 대신 머리가 멍하고 식욕도 사라지고 무기력한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약을 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 하루라도 걸으면 다시 숨이 가빠지고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최 어르신은 점점 약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무려 3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평생 약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최인규 어르신의 건강이 놀랍게 회복된 날, 손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양파는 자르자마자 볶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말 한마디가 30년 넘게 먹던 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양파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김치, 찌개, 볶음, 국물 빠지는 데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양파, 그대로 먹으면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쿄 식품영양연구소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는 자르고 나서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생성됩니다. 바로 볶거나 익히면 이 성분이 아예 생성되지도 않고 단순한 식이섬유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양파를 자르자마자 프라이팬에 넣는 순간 그 속에 있던 약효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최 어르신도 과거에는 양파는 오래 볶으면 단맛 나서 좋다며 자르자마자 바로 조리해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녀의 말에 따라 양파를 얇게 썰고 15분 이상 공기에 그대로 두었다가 조리를 시작한 이후 그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양파 자르는 타이밍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심장이 편안해지고 어지럼증이 줄고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들은 담당 의사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성분, 알리신이라고 하죠. 의대에서도 배웠지만 실제 치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평생 먹어온 양파. 혹시 우리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양파를 제대로 먹는 법, 우리가 이제라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 사는 74세 김영수 어르신은 1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빠르게 수술을 권했고 가족들도 이미 입원 날짜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의료진은 단 며칠 만에 그 수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왜일까요? 김영수 어르신은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혈관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최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양파를 자르고 기다리는 습관을 시작했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바로 들기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은 양파 속 퀘르세틴과 들기름 속 오메가3가 만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혈관 내 염증을 빠르게 제거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름이 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양파를 자른 뒤 15분 동안 그대로 두고 중약불에서 들기름에 천천히 볶아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그렇게 2달. 막혔던 혈관이 놀랍게 열리기 시작했고 협심증 증상은 사라졌으며 의사는 검진 결과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성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와 들기름은 각각도 좋지만 함께 조리하면 약이 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 조합이에요. 실제로 교수팀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니어 6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양파와 들기름 섭취 그룹은 6주 만에 혈중 중성지방과 LDL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약도 아닌데 왜 이런 효과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먹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제대로 기다리고 제대로 볶고 거기에 올바른 기름을 썼을 뿐인데 수술이 취소될 만큼 몸이 바뀐 겁니다. 김 어르신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냥 약 먹기 싫어서 버텼던 건데 이 양파가 진짜 날 살렸지 뭐예요. 지금은 하루 30분씩 동네 뒷산도 올라가요. 이처럼 단순한 식재료 하나에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수천 명의 실제 회복 사례와 논문으로 검증된 과학적 결과가 함께 말해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양파, 어떻게 먹어야 하죠?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양파 혈관 회복 레시피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파는 자르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것. 1단계, 양파 고르기. 먼저, 껍질이 단단하고 무른 부분이 없는 신선한 국산 양파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은 양파보다는 중간 이상 크기의 양파가 알리신과 퀘르세틴 함량이 더 높습니다. 2단계, 자르기. 양파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얇게 썰어주세요. 왜냐면 수평으로 자를 때 세포벽이 더 많이 파괴되며 유효 성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본 교토대학교 다나카 교수팀의 실험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수직으로 썬 양파와 수평으로 썬 양파의 항산화 수치가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3단계, 기다리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썬 양파를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양파 속 효소가 반응해 알리신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바로 볶거나 익히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효능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는 것.
단 10분이면 됩니다. 이 정도 시간, 건강을 위해 기다릴 수 있으시죠? 4단계 볶기. 이제 들기름을 준비합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양파와 만나면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불세기입니다. 강불은 절대 금지. 센 불로 볶으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산화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가 갈색으로 카라멜라이징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맛이 올라오면 그게 바로 흡수율이 가장 높아진 순간입니다. 이 상태로 7에서 10분 정도 볶으면 완성입니다. 5단계 섭취 방법. 볶은 양파는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또는 점심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으신 분은 저녁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있어 밤 시간대에 섭취하면 저혈압성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량은 한 번에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분량 정도. 이걸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5에서 6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보고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양파, 이렇게만 바꿨을 뿐인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정보는 TV에도 병원에서도 듣기 힘든 걸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음식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떤 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될까요? 그 전에 지금 알려드린 양파와 들기름 레시피 꼭 한번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먹고 있는 약물이나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 양파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파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양파의 항응고 작용 성분이 이 약들과 함께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의 박영호 씨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파즙을 매일 한 컵씩 마셨다가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의사는 분명 말했습니다. 약물과 양파가 겹치면서 출혈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양파를 즙 형태로 갈아먹는 경우 활성 성분이 농축되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신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수는 양파즙은 자연식품이 아닌 고농축 액체이며 신장 질환자에게는 자칫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입니다. 생양파는 자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익힌 양파를 소량 섭취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양파가 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정보, 왜 우리는 제대로 듣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알려주는 건 약을 파는 입장에선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정환 교수는 음식이 치료가 되면 의료 산업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파의 혈관 개선 효과를 다룬 논문은 많지만 공중파 방송에 소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밥상 위의 반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병원비를 줄이고 수술을 피하게 만든 기적의 식재료였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양파 섭취법, 모두에게 좋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양파가 가진 놀라운 힘,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섭취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양파를 자른 뒤 10분 이상 기다려야 몸에 이로운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들기름과 함께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야 케르세틴과 오메가3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아침 또는 점심에 식사와 함께 먹어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고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딱 3가지 실천 팁으로 정리해 볼게요. 양파는 얇게 썬 뒤 15분간 공기 중 노출. 들기름에 중불로 7에서 10분 천천히 볶기. 식사와 함께 하루 1회, 일주일에 5회 실천하기.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이 양파볶음 한 접시,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오늘은 숨이 안 찬데?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혈압이나 혈관 건강 문제로 오랜 시간 힘드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양파 섭취법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한 양파 섭취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혹은 약 없이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시니어 건강 채널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